우리 장 변호사 말씀은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제 구속 사유가 될지 말지 이건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열려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설사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원이 땅땅땅 가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이 169석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그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내일 이후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노웅래 의원 방탄을 위해서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내일 출석하기로 한 걸로 봐서 명백하게 방탄국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날짜가 나왔는데 그 당일 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뭐 의석수가 169석이니까 1월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장 이사장님, 민주당에서는 1월 임시국회 아니 긴급 현안 질의도 좀 해야 되고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야 하니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자꾸 방탄이라고 그럽니까? 일단은 우리 국회법을 한번 보시면요. 예.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달에 1월과 7월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물론 그 경우에도 뭐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소집을 하면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지만 뭐하러 국회법에 굳이 1월, 7월을 빼고 임시국회는 뭐 2, 3, 4, 6, 8월에 열 수 있다고 해놨겠습니까? 1월과 7월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를 시작하는 2달만이라도 의원들이 지역구 내려가서 지역구를 좀 더 챙기고 또 필요한 의원 외교를 하면서 해외 출장도 다녀오라는 그런 취지가 국회법에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득불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까지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물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이나 일몰 법안 등. 근데 이거는요. 임시국회에 개의하지 않고요. 원내 지도부끼리 사전 대화나 물밑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든 다음에 그 합의안이 나오면 임시국회 열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합의안 지금 일몰과 관련된 원내대표단 간의 대화도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열고 보겠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건 이재명 방탄용 국회라는 것이고 만에 예. 하나 이 명백한 증거가 넘치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았다면 제가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만 이 체포동의안 노웅래 의원 부결시킨 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첫 단추를 잘못 깬 정도가 아니라 첫 단추를 뜯어버린 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방탄이 아니라 민생 때문이라고 주장해도 우리 국민들은 제2의 노웅래 방탄 국회를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려는 것이구나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번 성남 FC 건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지금 1월 이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는데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자동으로 그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김관욱 교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저는 지금 장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매우 낮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 없고요. 도주 우려 없죠. 당연히 뭐 과거의 사례를 좀 비춰본다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왜 구속했느냐? 그 당시에 검찰 조사에 전혀 불응했어요. 그리고 헌재 재판에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 사유가 구속의 사유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출두해가지고 조사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구속을 시켜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영장을 발부 안 할 것이고 당연히 체포동의안도 안 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방탄국회 뭐 예컨대 사법 리스크 이렇게 하느냐.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프레임 정치를 굉장히 유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를 이런 프레임에 가두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이 프레임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고 가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보는데 자꾸만 이 당면한 이 사안에만 집중을 해서 자꾸 임시국회로 막으려고 그러고 뭐 소환은 응하는데 뭐 다 같이 해서 막 저항하려고 하고 결국은 민주당 전체 문제로 이게 비화되는 것이 민주당 전체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1월과 7월에 이렇게 국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국회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회기 계속의 원칙이에요. 네. 미국 같은 경우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북한에 어떤 무인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보가 뚫려 있는데 국회가 놀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산적한 것들이 많죠. 예컨대 국조가 지금 연장이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일몰 법안들이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치부하는 것은 저는 집권 여당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3년도 올해 그러니까 국회 그 일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1월하고 7월에는 임시회가 없어요. 그렇죠? 1월, 7월에는 없고 2월, 3월, 4월 한번 그래픽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1월 임시국회는 지금 소집이 됐고 최장 6월까지 임시회가 자동 연장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회기가 계속 열리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올해 6월까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뭐랄까요? 뭐 안전판 이런 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7월 달에 임시회가 없는데 이때도 뭐 민주당이 단독 소집하면 열 수 있는 거고 8월 달에는 임시회가 지금 원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기국회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회기가 진행 중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재명 대표 최근에 그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최근이 아니죠. 지난해 5월이군요.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5월 목소리였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뭐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판단들을 하셨을 거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본인이 모셨던 뭐 DJ의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 자꾸 DJ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DJ보다 이재명이 훨씬 대단하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지금 DJ가 있었다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 싸워라고 아마 말했을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에 대한 노욕 때문에 자신이 모신 DJ마저 욕보이고 있다. DJ라면 이재명 뭉치는 게 아니라 손절하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 이사장, 요즘에 박지원 전 원장 자꾸 왜 DJ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리를 하시는 거죠. 오버하는 겁니까? 이제 원래 당내에서 복당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권으로 복당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자기 도와주는 멘트 방송에서 많이 하라고 복당시켜준 셈이거든요. 이제 밥값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 제 주변에 많은 호남 출신 친구나 선배들은 여전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심지어 제가 만난 호남 보수들조차도, 호남의 젊은 보수들조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뭐 소속 정당이나 뭐 정치하는 시기가 많이 달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IT 강국의 기반을 깔고 IMF 극복한 것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그런 정서가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갑자기 DJ의 이름을 빌려와서 이거 이재명 대표가 DJ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오히려 호남 전통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 저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무리수를 둬서
이 기사는 만들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는 역시나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흘러간 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공과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 DJ와의 비교가 좀 한숨을 기분이 나쁜데 예. 민주당 당원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예. 참 이 부분은 박지원 전 원장의 분명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이사장이 얘기하다 한숨까지 나왔습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